1984년부터 4년에 걸친 기간 동안 600억의 기금 조성, 전두환의 호를 따서 만든 바다를 비추는 태양이라는 뜻의 일해재단이 있었다. (1983년) 전두환의 집권 시절,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제3세계 국가들과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세계 국가들이란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인 약소국들을 말하며 강대국들의 경쟁에 가담하지 않는 국가들을 말한다. 이를 위해 1983년 10월 9일 서남아 대양주 6개국 공식 순방을 위해 전두환은 순방길에 오르게 되었고, 첫 방문지는 버마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되던 아웅산 장군의 묘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초 전두환의 방문 예정국은 인도, 호주, 뉴질랜드, 스리랑카, 브루나이 등의 5개국이었다. 순방지를 정하는 막바지에 전두환의 지시로 버마가 추가된 것이었다. 버마를 순방지로 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두환의 참모들은 반대했으나 전두환의 의지로 버마를 순방지에 추가하게 되었고, 그렇게 전두환 일행은 순방길에 오르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1983년 10월 10일 한국 시간 낮 12시 50분 전두환 일행 중 먼저 도착한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버마 아웅산 묘소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전두환은 현장에 조금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가까스로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웅산 묘소에서의 불의의 사고로 수행원 17명을 잃고 46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생겼다. 전두환은 이 사건으로 제5공화국 전국 운영 전면에 있었던 사람들을 잃게 되었고, 이에 전두환은 남은 순방 일정을 모두 중단한 채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순방을 중단하고 귀국한 전두환은 아웅산 사건 이후 순직한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과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12월 1일 일해재단을 발족시킨다. 1983년 11월 일해재단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그 목적은 순국사절 및 부상자와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금 지원,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등 국제경기에 대비한 우수 선수 및 체육 지도자 육성 지원을 설립 목적으로 밝히게 된다. 일해재단의 발기인으로는 최순달 전체 신부 장관, 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양정모 국제그룹 회장 등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7명이 발기인으로 선정되었다. 같은 달 25일 창립총회에서 이사장에 최순달이 선출되었고, 남은 그룹 회장들은 모두 일해재단의 이사가 되었다. 한 달 뒤인 12월 일해재단은 비영리 장학재단으로 등록했고, 재벌을 대상으로 모금된 약 23억가량의 금액은 12월 중순 아웅산 사건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전해지고 있다. 일해재단은 이듬해인 1984년부터 재단의 목적을 확대하고 주무관청을 문교부에서 외무부로 이관했다. 그리고 일해재단의 설립 취지는 21세기를 향한 국력의 지속적인 신장과 한반도의 영구적 안정, 평화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해재단은 이후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전두환이 퇴임 이후 전국 운영에 관여하기 위한 한 축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가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두환에게 있어 청와대보다 규모와 자금,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의 뒤를 받쳐줄 만한 강한 힘이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게 전두환은 퇴임 이후 전국 운영에 계속해서 관여하기 위해 일해재단의 규모를 더욱 키우라 지시하게 된다. 제5공화국 의전 비서관의 말을 따르자면 일해재단의 설계도상으로는 청와대 본관과 흡사한 구조이면서 규모는 더욱 컸다 말했다. 그리고 일해재단은 퇴임 이후 상황이 거주할 궁궐을 계획한 걸로 짐작했다 말했다. 이후 일해장학재단은 일해안보통일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두환이 퇴임 이후 거주할 현대판 아방궁의 모습을 갖추어갔다.
경기도 성남시 공군 비행장 부근에 들어선 일해재단. 총 부지 20만 평 부지의 이곳은 전두환을 위한 제2의 영빈관이 있었고, 골프장, 테니스장, 실내 수영장, 비단 잉어가 있는 인공 연못 등이 부대 시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전두환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고 있어 현대판 아방궁이라 불리어졌다. 그리고 일해 연구소는 1986년 1월 정식으로 개소하게 된다. 전두환 측은 일해 연구소를 운영할 기금 계획을 세우는데, 이곳의 당초 예정 기금은 500억이었다. 1985년 당시 자장면 값이 500원이었으니 500억은 실로 엄청난 금액이었다. 기금 조성을 위해 당시 일해안보 통일연구소장이던 최순달은 대기업 총수라 불리던 이들과 함께 자발적인 기금 출자 마련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설립 이사들의 자발적인 출자로 1년에 100억, 5년에 걸쳐 500억이었다. 그렇게 일해재단은 1984년 185억, 1985년 198억, 1986년 172억, 1987년 42억, 총 598억의 기금을 조성했고, 일해재단의 기금은 훗날 50비리 특별위원회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1987년 대선에 노태우가 당선되었고, 1988년 총선으로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며 전두환의 상황 노릇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일해재단은 새세대 육성회, 새마음 심장재단과 함께 50비리의 대표적 사건으로 취급되며 50비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이 되었다. 조사 대상이 되었던 부분은 1984년 이후 일해재단 기금 조성에서의 강제성 등에 맞추어졌다. 그리고 모금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제5공화국 시절 해체되었던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의 증언에 의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모금 과정에서의 강제성과 전두환이 기부한 20억 원의 출처, 전두환이 퇴임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의혹 등이 함께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일자 일해연구소는 세종연구소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그러나 50에 대한 청문회는 참석한 50 실세들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난항을 겪게 되고, 결국 물러난 지 1년 10개월 만에 백담사에 은둔 중이었던 전두환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두환은 50 비리에 관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고, 해명에만 급급하는 등 성실하게 증언하지 않는 모습을 일관했다. 50 청문회 때 일해재단 기금에 대하여 전두환 측은 통치자금이라 말했고, 재벌들은 살기 위해 바친 보험금이라 말했다. 이렇듯 모든 정황이 그가 상황 행세를 하려 했다 보여주고 있었지만, 전두환이 퇴임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기 위해 일해재단을 설립했다는 의혹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